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갈수록 귀농 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농업은 미래 성장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촌 환경을 가꾸고 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살고 싶은 농촌, 삶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있는 농촌진흥청 허태웅 총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농촌진흥청장으로 옮기신 지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 한 30년 하다가 네. 2년 8개월 동안에 그 한국농산대 총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네. 다시 농업인들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같이 일을 하게 되는 농촌진흥청장으로 와서 보니까 상당히 감회도 새롭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농업 현실이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라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제 우리 농업에 접목이 되면서 네네. 농업의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다만 위기라 그러면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고 또 소멸 위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거기에다가 또 FTA 등 개방화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의 시장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또한 그 가축 질병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도 현재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AI 네. 같은 이런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상당히 농업인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어깨가 아주 무거우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청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이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시다가 네. 이제는 농촌 농업 현장으로 복귀하셨어요. 네. 그 농촌진흥청의 업무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네.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네. 지금 농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되고 있고 네. 지금 100여 개의 시군이 30년이 지나면은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국에 한 3만 개 정도 되는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만 개 정도는 없어진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한농대 총장을 하면서 네네.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 대안으로서 이제 결국은 젊은이들이 우리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면서 네. 또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그런 환경과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 가능성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고요. 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기술 창업을 통해서 네. 농촌에 정착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공급해 주는 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수용하면서 또 세계의 농업인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 역할 속에서 우리 농촌진흥청이 그 역할을 다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젊은 인재들은 그 농촌부 IT를 접목시키고 또 새로운 어떤 그 산업을 육성하는 데 거침이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도전적이기도 예. 하고요. 꿈이 있다는 있고요. 친구들 네. 보면은 그다음에 도전 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또 그 교육이라든지 네네. 또 우리 지정청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어떻게 그런 젊은 층들에게 이게 좀 잘 전달해서 우리가 죽음의 비교를 그러지 않습니까? 데스밸리라는 개발한 기술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해버리는 어허. 우리나라의 또 농업 기술이 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선진국에 속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 그다음에 잘 보급하느냐, 또 젊은 농업인들이 그걸 잘 활용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면서 또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청장님으로 오신 지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굉장히 바쁜 행보를 보이고 계신데요.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농촌진흥청의 미션이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가 보면은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그 경영을 하면서 갖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해결해주는 네. 현장 기술 애로사항들을 어떻게 개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을 보급하느냐 게 첫 번째고요. 현장 문제 해결. 예. 네. 두 번째가 우리 농업이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이제 농업에 접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그 어떻게 보면 융합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고령화되고 있는 이게 인력이 감소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네. 우리 첨단 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 문제를 메꿔주면서 또 새로운 생산성을 높여주느냐 하는 미래 준비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가장 우리 지능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유전 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한 5위 정도 됩니다. 네네. 이 유전 자원들을 어떻게 확보하면서 또 그것을 개량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소득화하느냐. 네. 쉽게 얘기하면은 새로운 품종 육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거 세 가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하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청년 농업인들 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농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네네. 하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 화두지 않습니까? 네. 네, 농업도 이 4차 산업혁명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또 핵심 하나가 또 스마트팜 육성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업을 놓고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스마트팜이고요. 네. 두 번째 6차 산업 같은 이게 부가가치를 더 고도화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IT, BT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네. 이게 새로운 농업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요. 그중에서 핵심이 지금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을 크게 보면은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해서 우리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시설 운営같은 경우에는 한 2세대까지 가 있고요. 그리고 축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세대 초반 아니면은 1세대 후반 단계를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지의 경우에는 노지 농업의 경우는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1세대라고 한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 원격 그 제어를 통해서 네. 노동력을 줄이가는 뭐 그런 물을 주고 기계가 물을 주고 그렇습니다. 뱅충이 방제도 하고 네, 채광을 이렇게 또 하고. 네. 그게 이제 1세대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2세대는 뭐냐면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그 과거에는 그냥 경험에 의해서 자기 노하우를 전수하고 이렇게 하던 것들이었는데 네. 이제는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시비를 하고 이렇게 일조 양을 높여줬더니 수확량이 많이 늘어나더라. 고품질이 나더라. 병해충 발생이 안 되더라 하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그런 모이는 데이터들을 거네요. 계속 축적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축적을 데이터를 통해서 또 새로운 농업을 또 새로운 기술들을 입증하고 실패를 줄여 나가는 거죠. 네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네. 3세대라 그러면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노동력은 기계한테 맡겨버리고 실질적인 이제 그 농사는 기계들이 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3세대 센싱이라든지 뭐 이런 로봇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 활용하는 게 3세대라고 하는데 네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설 원에는 2세대까지 거의 가 있는 그런 상태. 아직까지는 이제 2세대고 예. 이제 3세대를 준비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실제 도내에서 이렇게 스마트팜을 적용해서 뭐 소득도 올리고 예. 예, 그리고 또 농업에 대한 어떤 노동도 줄여 나가면서 좀 많은 어떤 그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예, 특히 이제 이 전라북도가 젊은 친구들이 도전하는 친구들도 가장 많고요. 예, 예. 그다음에 또 이 농업을 중시하고 또 농생명 쪽에 이제 도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사례가 전국 어디보다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뭐 예. 정읍에 가 보면은 시설 원해를 하면서 토마토가 하고 있는데 이미 이 농가는 2세대를 넘어서 3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농가도 있고요. 예. 또 축산의 경우에도 양돈을 하면서 장수에 있는 농가들의 경우에는 이게 급이를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게 모돈에서 또 자돈도 있고 그다음 비육돈도 있지 않습니까? 그 형태별로 이 사육 환경이 다 달라야 되는 거고. 축산 환경에서도 예, 스마트팜이 그렇습니다. 적용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환기라든지 먹이 줄 때에 체중을 어떻게 하면은 사료 효율을 높일 것인지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 가지고 사육을 하고 있는 네. 거기도 한 2세대를 넘어서 3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 있는 네. 그런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 최근에 스마트팜 기술을 이용해서 남극 세종기지에 식물 농장을 설치해서 남극기지 대원들이 이 과체류를 갖고 와서 먹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청장님의 포부가 담긴 내용일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농업이라는 것이 네. 그 융복합 산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남극 같은 경우는 일조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캄캄할 때도 있고 예. 24시간 또 햇빛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죠, 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식물이 좋아하는 광이 어떤 형태의 광이 예. 꽃을 필 때는 어떤 광이 필요하고 또 열매가 비육할 때는 어떤 광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햇빛의 질에 따라서도 이게 식물이 그렇습니다. 다릅니까? 그다음에 예. 먹이를 양분을 공급하는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기술들이 이제 확립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그 과거에는 이제 엽채를 중심으로 이제 공급이 되고 상추라든지 치크리 이런 쪽에 예. 이제 그 재배를 해서 네. 저희들이 그냥 먹고 했었는데 간단한 식물. 네.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이제 그게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낼 겁니다. 보내게 되는데 이게는 과체류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남극에 있는 분들이 보면 우울증이라든지 향수병에 많이 걸립니다. 네네. 그 떨어져 있는 곳에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오이를 생산할 고추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과체류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극에서. 예, 남극에서 이제는 네. 된장찌개에다가 고추 넣고 오이 된장을 먹을 수 있는 이야. 그런 시설들이 이제 공급이 되고 그 네. 속에는 또 휴식 공간까지도 그렇군요. 직접 식물을 재배하면서 치유 농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형태까지도 향수병도 달래면서 더 연구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컨테이너가 이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아, 그렇게 된다면 그 전 세계적으로도 이 스마트팜 기술, 특히나 이 전라북도의 스마트팜 기술을 주목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이나 외국에 같이 있는 남극 기지에 있는 분들도 이런 소문을 듣고 지금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네. 연구자들도 아마 어깨가 어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시설 하우스보다는 이 노지 농경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천장님께서는 노지 디지털 농업에 중점을 두고 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노지 디지털 농업이라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팜이 시설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의 우리가 그 먹거리를 노지에서 생산해서 그렇죠.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길러서 땅에서 수확해서 먹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지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은 고령화돼 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농촌 소멸이 되면은 예. 먹거리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 스마트팜대로 가되 네. 우리 지능청에서 국가기관에서 해야 될 것은 노지 디지털, 그러니까 노지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콩을 재배할 때 품종도 좀 기계 수확이 가능하도록 좀 꼬타리가 좀 위에서 달리도록 네. 하면서 또 순지리기도 기계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비배 관리라든지 우리 지능청에서 갖고 있는 전국에 있는 흑토랑이라는 그 전국 토양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마을 단위, 농장 단위의 미세의 기상을 기상청에서 이관 받아가지고 또 그런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네네. 어떤 이 토양에는 이 마을 농장에는 네. 어떤 작물이 생육이 가장 좋은 건지도 먼저 사전에 테스트하고 맞춤형으로. 그래서 네. 아까 얘기했던 육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재배 기술을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노지를 생산하면서 노동력은 네. 대폭 줄여서 생산성 높이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각각 품목별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지금 과학원이 4개가 있는데 연말까지 그 과학원별로 그 노지에 대해서 우리 고령화되고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으로 우리 식량작물들을 생산해서 예.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림들을 우리가 축제해놓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네.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 노지 디지털 농업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그렇군요. 우리 먹거리를 공급하는 가장 네. 핵심적인 사업이다 생각하고 농촌지능청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아니, 노지 농업에 디지털이 접목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네. 많이 되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러려면 IT나 BT를 접목한 이 농업생명공학 기술 개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농업에 대한 자원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식물 자원이나 동물 자원들은 거의 3%밖에 모르거든요. 우리가. 어허. 알고 있는 내용은 3%고요. 또 예. 이용하는 것들은 그 1% 범위 내에서만 이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있는 여러 가지 뭐 효소라든지 그다음에 기능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지능청에서도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이 분야에 네네.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은 우리가 쑥부증이라 그래가지고 어릴 때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바르던 그 이게 가지고 있어요. 바르던 거 이게 네. 그거를 사실 기능성을 봤더니 예. 이 비염이라든지 이 기관지에 상당히 좋다는 것을 규명을 했고요. 예. 그런 것들을 산업화시켜 나간다 그러면 농업인들의 소득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갖고 있는 여러 네. 가지 화학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생물 자원들을 개발한다든지 또 우리 먹거리 기능성 이런 분야를 더 나아가서 미생물 이런 쪽까지도 한다 그러면 우리 농업이 앞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그걸 퍼플오션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블루오션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했던 것이 사양 산업으로
쪽으로 갔는데 네. 이제는 IT 산업들이 접목이 되면서 쉽게 이제 그런 성분들을 찾아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새롭게 재부흥이 되는 네. 퍼플 오션, 그러니까 레드 오션과 블루 오션 사이에 있는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나타났다. 그것이 결국은 농업이다 하는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 예. 최근에 그 대한민국의 뭐 문화, K 뭐 문화 또는 뭐 네. K 방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세계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농업 기술도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그 세계적으로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다고도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으며 또 세계에 내세울 만한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어쨌든 우리 국내에서 생산해서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서랑이라든지 이런 딸기 품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딸기 품종들을 육성을 해가지고 지금 동남아의 딸기 시장을 우리나라가 석권하고 있거든요. 태국이나 베트남 가면은 과일 중에서 가장 가운데에 가장 비싼 네. 그 매대에 올라가 있는 것이 우리 딸기, 대한민국의 딸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국내에서는 그게 이제 옛날에 일본에서 다 수입했던 맞아요. 품종이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개량 품종을 한 거죠. 품종으로 만들어서 이제 네. 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이게 개도국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 개도국이 있는 되는 기술이 약하다 보니까 기상 조건이라든지 이런 쪽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술들이 없다 보니까 그 기아에 굶주리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많아서 네. 저희들이 크게 이제 저 코피아 센터라 그래가지고 우리 진흥청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외국에 전수를 해주고 하는 코피아 센터가 지금 22개가 전 세계적으로 센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우리 직원들이 파견돼서 예. 기술 전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세 가지 파츠라 그러는데 좀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 같은 데 이런 곳에 기술 협력 기구들을 구성해가지고 네네. 전수하는 이런 형태의 실적들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단순히 기술 전수뿐만 아니라 농업 기술 전수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의 무역, 어떤 시장 진출을 하는 데에 교두부 역할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외교부에서도 상당히 우리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네. 고마워하고 지지하고 잘 협력해가지고 네. 그런 사업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질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 사막에 벼를 심어서 수확하는 데 성공을 해서 우리 이 농업 기술을 정말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네. 또 쾌거를 올렸다고 하는데 저는 믿기지가 않거든요. 사막에 벼농사를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네. 지금 사실은 아랍에미리트가 보면은 네. 그 쌀 소비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있는 소비가 다 거의 100%를 수입에다가 먹고 네네.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우리가 원전도 여기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속에 이제 협력 사업으로서 우리가 쌀을 한번 재배해 보자. 사막에. 예, 사막에 재보자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국에서 사막 형태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벼를 실제적으로 재배를 해봤더니 예. 거의 뭐 한 40~50% 이상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수량이 더 높게 나옵니다. 어때요, 그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실제적으로 예. 9월 달부터 우리 기술진들이 나가가지고 사막에다가 예. 농지를 좀 개량을 하고 근데 물이 부족한다니까 그렇죠. 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고랑 재배를 그래가지고 물을 한 70% 절감을 해가지고 재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럼 하고 물도 있는 절약할 수 있고. 물도 절약할 수 있는 기술, 예. 또 기반을 정비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접목이 돼가지고 현재 지금 한 700평 정도의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는 또 이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9월달에 심었다가 또 1년에 2번 정도를 모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1년 내내 더우니까. 그렇습니다. 일조 시간도 좋고요. 그렇군요. 물 공급과 토양에 있는 네. 염분이라든지 pH 농도가 좀 높거든요. 그런 부분을 낮출 수 있는 기술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현재 예. 적용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금 성공을 하고 있고 소득 쌀 수량도 아마 40% 정도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지의 반응들은 좀 어떻습니까? 직접 이렇게 보셨을 때 어떤 이야기를 좀 하던가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서 네. 올해 여러 가지 외교 성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속에 우리 배재배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도 국영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데스트비를 네. 하고 네. 현재도 거기에 기후변화 대응 장관이 직접 현장에 또 와보고 또 해서 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어떻게 우리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많이 먹는 쌀을 국내에서 생산해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을까? 네. 뭐 그런 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품질도 오히려 지금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것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K-팝 문화 뭐 이런 것 못지않게 K 농업. K 농업이 아마 정착이 되고 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네. 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농촌진흥청이 전라북도에 이전한 후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꽤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지 우리 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에 계신 농업인들은 네. 쉽게 이제 기술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깝고 네, 하니까요. 가깝고 하니까 예. 거기에 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실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농장도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5천여 명 정도가 사실은 전라북도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우리 농진청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뭐 공무직으로 한 500명 정도를 상시 고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한 5천 명 정도가 계속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 진흥청에서 여러 가지 자재를 실험을 하려고 자재도 사야 되고 네네. 또 시설 공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연간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한 1,200억 정도씩 이렇게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에서 그걸 저희들이 공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예.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하게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요즘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 도서관도 우리 지금 보면은 전문 도서관 중에서 문체부에서 평가를 이번에 했는데 네.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우리. 어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활용을 하게 예, 한다든지 예. 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그게 단순히 그게 뭐 가치로서 계산하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우리 농생명 중심도인 우리 전라북도하고 또 농생명 중심의 전문직인 해남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진흥청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앞으로도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걸로 저는 기대하고 더 서로 협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참 농업하기 좋은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도 있고요. 뭐 삼난 농정 그리고 농업에 관련된 기관, 또 식품기관, 뭐 국가식품 클러스터도 있고 또 육종 연구소, 또 연구개발 특구 지정도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과 이런 정책과 같이 해서 이 농촌진흥청이 더욱더 활발하게 농업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과 또 이런 농업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잘 다져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주라든지 뭐 완주, 정읍 이런 쪽은 그 신소재 융복합 농생명 이런 소재 개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네. 진흥청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익산 같은 경우는 종자 클러스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종자 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농업의 반도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IT의 반도체 얘기하듯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뭐 더 나아가서 보면은 결국은 우리 진흥청에 갖고 있는 연구진이 거의 뭐 박사급이 한 800명 정도 되고 네네. 석사까지 하시면 1,200명 이상이 되거든요. 잘 접목을 하면서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 농식명도인 이 전라북도하고 우리 진흥청은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한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도 많이 낼 수 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나라의 자산은 이제 종자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는가에 네. 따라 달려 있다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종자 산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흑방울 도마도 1g 가격이 금값의 몇 배인지 아십니까? 흑방울 도마도 1g의 가격이 1g? 예, 1g이 금값의 3.5배가 됩니다. 금보다 비쌉니까? 금보다 훨씬 비싸죠. 그람수로만 따지면. 그람수로 1g과 1g의 가치를 놓고 보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저 과학기술정책과장을 할 때에 예. 이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만든 겁니다 그때. 골든시드. 그래서 한 20개 품목, 그러니까 예. 축산물, 그다음에 또 식량작물, 그다음에 원예작물, 또 수산물까지 포함해가지고 20개 품목을 만들어서 이게 금값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종자 산업을 만들어 보자. 결국은 종자가 좋아야 또 농업인들 생산성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종자회사들이 그 IMF에 다 외국 기업들한테 다국적 기업들한테 맞아요. 다 팔았던 맞아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네. 나름대로 그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종자가 거의 한 90% 이상은 다 회복을 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국내 다행입니다. 하고 있고 또 지능청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지금 옛날에 뭐 고시가리라든지 아키바리 같은 이게 일본산 쌀, 쌀 네. 이런 것들을 거의 대체를 거의 다 지금 80% 이상 다 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거의 이제 2025년 정도 되면 100%가 이제 완전하게 이제 국내에서 우리 국내 환경에 적합한 품종들이 국내에서도 생산하지만은 외국에 다행입니다. 또 수출도 할 수 있는 예. 또 로얄티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결국은 이 종자 산업이 어떻게 육성되느냐에 네. 따라서 달라질 텐데 그 농업의 이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평가를 할 때 보면은 종자 산업이 어떻게 잘 육성이 돼 있느냐 안 하느냐 갖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 자원 자체를 세계 5위의 유전 자원을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이걸 잘 관리하면서 또 새로운 품종을 육종해 나가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농가에 보급하고 수출도 하는 이 산업을 육성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농업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산업이고요. 예. 이런 사업들을 민간 또 종묘회사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업을 해서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네. 예. 저는 뭐 이렇게 초콜릿 막대 과자의 날인 줄만 알았는데 네. 또 농업인의 날이기도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농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식품을 수용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또 시민분들이 농업과 이런 농촌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또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지도 굉장히 좀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가 아니고요. 네. 농업의 날이고 가래떡데이의 날입니다. 그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인들이 예. 1년 동안에 농사를 주로 지었다가 11월 달 정도 되면은 여러 가지 과일도 수확하고 그다음에 배도 수확하면서 네네. 여러 가지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네. 11월 11일을 농업인으로 지정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농업인들이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 개방 파고도 있고 네네.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이제 도입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든 시기를 좀 보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네. 소비도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학교 급식을 그렇군요. 또, 하지 한다- 못하게 되니까요. 못하게 되니까 예. 그 납품하던 농업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 농업인의 날 때 한번 네. 같이 고민하고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되면서 좀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농업인들이 저도 이제 농부의 아들이니까 농업인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하면서 그래서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지금 현장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타당하신 말씀도 하시고 또 푸념에 있는 말씀도 하시는데 다 소중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같이 힘을 합친다 그러면 우리 농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파고들을 해치고 나가면서 네네. 이제 기회를 찾는 기회를 얻는 그런 산업으로서의 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 우리 국민들께서도 네네. 우리 농업인들에 대해서 먹거리를 생산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 네. 국산 농산물들을 많이 좀 애용해 주셔가지고 농업인들이 힘들 때에 네. 좀 북돋워 주면은 우리 농업인들도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우리 농촌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 문화 그리고 K 방역을 넘어서 이제는 K 농업이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되길 바라면서 많이 힘써 주시길 또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